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자영업의 위기가 고용 감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용을 포기하고 1인 사업장이나 가족 사업장으로 바뀌다 보니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충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11년 만인데 생산 가능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흥덕구를 떠나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역구 변경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집안은 상당부 500년 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원기 속 시설재배 농가들은 농산물 재배에 한창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전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충북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 인구라는 건데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올해도 이어진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까지 8년 연속 증가하면서 160만 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도 1,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충북에 유입된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3,900명 많았지만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감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 효과로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과 청주시, 증평군을 제외하곤 나머지 8개 시군 모두 수백 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속 더 큰 문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년 사이 10%포인트 증가한 20.8%로 국제연합이 정한 초고령 사회로 돌입했습니다. 2013년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11년 만입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9개 시군 모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괴산과 보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 세수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성격의 일자리보다는 좀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든가 시장형 사업단 운영 등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점차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11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충청북도가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유입 인구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요즘 가는 곳마다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 이들이 고용하는 취업자 수도 급감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충북의 자영업 취약차주의 증가세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늘어난 대출금과 이자로 인해 인력 채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또 많이 이번에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또 구인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쓰기엔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는 13만 9천 명으로 1년 새 14.3%나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별 고용은 모두 개선되고 있지만 도소매 숙박 음식업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들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자영업의 위기가 이들의 고용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달 충북의 자영업자 수는 21만 2천 명으로 1년 새 4% 가까이 감소하면서 이들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물가도 이제 원재료 비용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고용을 포기하고 그 1인 사업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사업장이 된다거나. 충북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위험 비율도 전국 평균 증가세의 3배 수준이어서 서민 경제를 위한 자영업 특별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청주 흥덕구를 떠나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지역구 변경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상당구와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의 일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물가와 금리,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등을 열거하며 윤 정부 출범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오송 참사 등 재난 대응은 실패했고 북한과의 대치 국면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방과 외교도 뒷걸음질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중 대사를 지낸 노 전 실장은 특히 악화된 현 정부의 대중국 관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선을 지낸 청주 흥덕구를 떠나 상당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집안은 상당구의 500년 토백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저만큼, 저희 가족만큼 이 상당구에 연고가 있는 집안을 따지자면 청주에 10집안도 안 될 겁니다. 네, 저희는 500년 토백입니다. 상당구에.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힘을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분열은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노 전 실장이 상당으로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의 빅매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에는 노 전 실장과 정 국회 부의장,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이강일 민주당 전 상당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 모임인 충북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노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카드기 시집 판매 논란 등을 일으킨 노 전 실장의 상당 출마는 청주 시민과 상당 구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농한기 속 구슬땀을 흘리며 농산물 재배에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 재배 농가인데요. 단순 재배를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로 한겨울 수익 창출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5년 전 귀농한 김수천 씨는 한겨울에도 농사일에 한창입니다. 적겨자와 상추 등 쌈채 5종을 시설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는데 겨울철엔 생육 속도가 늦어 하우스 18동을 모두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기이고 계약 재배로 고정 수익도 생기다 보니 직장 생활 때보다 2배 이상 벌고 있습니다. 이 여러 동에 한 번에 쭉 심어두면 겨울 내내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간편한 대신 수확량도 꽤 많이 나오고 좋은 편이에요. 겨울에. 충주시 금가면의 한 딸기 농원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이 모였습니다. 줄지어 탐스럽게 맺힌 딸기 수확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겁습니다. 겨울철에 날씨를 신경 쓰지 않고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딸기가 이제 꽃부터 애기 딸기, 그다음 빨갛게 익은 딸기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2월부터 3월까지 딸기 재배에 한창인 이곳은 단순 판매를 넘어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또 다른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 수익이 판매 수익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생산하는 딸기를 가지고서 어떤 농업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저는 돌파구를 찾고 있거든요. 사실 가족들이 와갖고 딸기를 주제로 해갖고 그림도 그리고 어떤 딸기로 케이크도 만들고 뽕주도 하면서 농한기 속 시설 재배를 통한 다양한 도전으로 농가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데는 CJB를 비롯한 지역 민방위 공동 제작하고 있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하나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공개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로트 음악에 맞춰 관객들이 형광막대를 흔듭니다.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질 때마다 흥은 더욱 높아집니다. 위일정, 우연희, 유진아 등 국내를 호령하는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요요미, 송민준 등 트로트 신예들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전국 탑10 가요쇼 공개방송 제작 현장입니다. 백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팬클럽들의 정성은 제작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안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봐야지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CJB를 비롯한 지역 민방위 공동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2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대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공중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탑10 가요쇼는 정말 우리 트로트, 우리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을 보여주듯 공개방송 제작 현장 객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착순 매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에다 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열창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득가득 이 자리를 메워주고 있고 특히 많은 팬들이 플랜카드를 다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연호하는 모습에 축제 분위기고 생생한 콘서트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주마다 CJB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제작되는 전국 탑10 가요쇼. 다음 녹화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충청북도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한 청주와 진천, 음성 등 미호강 인근 3개의 시군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철새, 북상시, 이동 경로상에 위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를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사육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호강 주변에 소독 자원을 확대 배치하고 농가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며 3개 시군 73개 가금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오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 대해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에서 발생한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성매수 남성 전원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청주 청원구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증거로 확보해 1년여 만에 성매수 남성 138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2살 A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20대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안창현 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안 씨는 청주 4개 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서원구에 친환경 첨단 대기업을 유치해 서원구를 지속 가능한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성 전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본부장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면세경제특구 지정으로 과세 부담 없는 세금 없는 충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주 선거구 민주당 주자는 맹정섭,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등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총선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조만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주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이종배 의원에게 득표율 7%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충주가 고향인 김 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로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진천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내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이 1등급에 오른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군은 분기별 청렴 전략회의와 청렴 교육, 청렴 알림이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 사회로 첫 진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북은 과연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면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닐 겁니다.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 인식이 촘촘히 준비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